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참담한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양한 이슈들을 뽑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이걸 것 같아요. 엔터주 급락. SM이 4분기 부진한 실적 소식에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YG 쪽에서는 승리의 피의자 입건 소식이 전달되면서 또 급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YP엔터는 그나마 괜찮죠.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도 있죠. 있지 그렇죠. 효과에 네. 나름 선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엔터 3사 중에서는 1위 자리를 시총 기준으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이 엔터주 어떻게 전략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오늘이고요. FNC엔터도 적자 전환, CB 발행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엔터 붙어있는 종목 중에 NH엔터는 엔터주가 아니지만 어찌됐건 네. 그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오늘 급락으로 진행이 돼요. 투자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엔터주들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급등락, 좀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엔터테이너에 대한 얘기, 연예인들이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다라는 거. 실제로 JYP 같은 경우도 빅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컸었기 때문이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얘기를, 네, 그렇죠. YG엔터. 제가 JYP라고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YG엔터, YG엔터테인먼트. 실제적으로 주축 멤버들이 대부분 다 군대 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승리 씨만 아직 군대를 안 가 있는 상태였는데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YG에 대한 이런 모습이 좀 안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을 해주면서 좀 방어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많은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 20% 정도 지금 현재 하회해 주면서 이거 아닌가라는 얘기. 그리고 1분기는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의 어떻게 보면 비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어떻다. 실제적으로 놀고 먹고 즐기자의 어떻게 보면 즐기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들은 다시금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즉 단기로는 조금 뒤로 좀 물러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금 당장은 지금 상장 살래?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언제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등을 좀 이렇게 매수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JYP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양호합니다. 3%대 정도 네. 하락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걸그룹 효과도 있고 하니까 트와이스 일본 돔 투어도 잘 팔렸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JYP 같은 경우. JYP는 그나마 다른 이런 대형사들보다 훨씬 나은 회사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큰 업이 지금 현재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3대 이런 기획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다면 JYP를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등이 시작할 때 그때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끝을 어떻게 제일 밑바닥을 잡는 것보다는 무릎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깨에 파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도 살짝만 여쭤볼게요. BTS 4월 컴백한다는 얘기에 오늘 LB세미콘은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섹터로는 반도체로 분류가 되어 있는 후공정 업체인데 업체죠. 네, 사실은. 자회사 영향이기 때문에 BTS를 엮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숫자로 얼마나 이게 평가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즉 LB세미콘의 자회사의 LB세미콘은 100%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 10% 정도를 어떻게 보면 빅히트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방탄소년단이 8개월 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탄소년단 하나가 어떻게 보면 SM이나 여기에 이런 시가총액을 비슷하게 갈 정도 아니면 더 위쪽으로 어떻게 보면 공모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이렇게 LB세미콘이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까지라고는 이런 우선은 목표를 좀 정하게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주봉상으로 한 8,000원 정도가 여기에 고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 여기서부터는 그렇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5일선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최근 고점 대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6,580원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가. 6,580원인데 고가가 6,970원 이 라인을 잡고 여기에 몇 프로 빠지면 나는 매도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지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0일간 60일간 한 90%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LB세미콘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대응 가능한 시점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해보자. 좀 긍정적인 시각은 주셨어요. 다음 이슈가요.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나쁜 소식이 요즘 많이 들려왔던 이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갤럭시 S10 미국과 영국에서 예약 판매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여기에 그동안 중국에서 워낙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조차도 예약 판매가 초반에 흥행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선전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 갤럭시 S10 첫 해 판매량 4천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여러 가지 삼성을 누르고 있는 각 이슈 속에서 이번 이 이슈가 좀 힘이 되죠. 주가 부양하는데 보탬이 될까요? 우선은 작년 같은 이런 큰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워낙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꺾이고 있다는 건 주축이 꺾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휴대폰 IM 분야는 계속해서 1, 2조씩 계속해서 돈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1, 2조라 하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지지를 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판은 많이 팔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이 팔릴까? 어제 제가 기사를 받은 거 좀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던 것도 같은데 네.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갤럭시 S10의 휴대폰을 보면 딱 뒤에 보면 카메라가 빵빵빵빵 4개가 찍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PCB나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트론이나 옵트론텍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FPCB 같은 경우 BH나 어떻게 보면 슈프리마 같은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그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2차 판매, 3차 판매가 계속해서 잘 돼야지만 이러한 주식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주식 거다.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뉴스에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관련한 말씀 주셨던 네. 이 부품사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판매량을 더 지켜보자. 저는 조금 최근에는 그쪽보다는 OLED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휴대폰 부품주들보다는 OLED 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가볼게요. 이쪽은 오늘장에 어찌 보면 크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나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갖고 나와봤어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보시면 국내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판매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온통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국내에서는 이들 쌍두마차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랑 파트너십 효과 맺고 나서는 정말 크게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많이 샀던 탑10 종목에 셀트리온이 들어있었고요. 기관이 많이 샀던 탑10 종목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흔들릴 때,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네, 그렇죠. 꺼져 있는 시장 분위기잖아요. 자체가 좀 많이 네. 꺼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때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우선은 조금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굳이 지금, 그런데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이 깨지면 제약 바이오는 좀 의외로 강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바이오심 큰 틀로 보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분명히 미래로 가면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 살래라고 하면 아니 잠시만 조금만 기다렸다 살래라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어떤 이슈, 금감원 이슈가 아직은 하나 남아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금감원 이슈가 아직 결론이 땅이 아직 안 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저 같으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 라인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 정도를 지지대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34만 원 정도가 지지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언저리 오면 분할 매수를 한번 참가해 보시는 이런 생각은 해보셔도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니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도 지금은 아니고 바이오도 지금은 안 되고 삼성 쪽도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주셨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군에 강한 모멘텀이 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 저희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김건희 차장님이 지난주 주 초반에 제가 막 집요하게 미세먼지 얘기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종목 그랬는데 크린앤사이언스 난 그중에서 제일 괜찮아 사도 돼 라고 얘기를 주셨었어요. 사도 돼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좋다고만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금요일도 올랐고 오늘도 6% 급등이고요. 네네. 엄청 많은 수익을 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짚고 가는 거구나. 무섭습니다. 네, 이제. 아니 너무너무 네네네네. 감사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떠세요?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뭐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할까요? 저는 더? 가장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상합니다. 막 절대 안 돼, 매우 나쁨 이 정도 되면 나쁘거나라고 하는데 저도 느끼기에 나쁨이라고 하면 그냥 걸어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필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정화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필터는 그거보다 더 팔리게 되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면 상당히 오래 기간 갑니다. 그렇지만 필터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갈아줘야 된다. 즉 이렇게 매수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가장 큰 수혜지가 바로 이 클린앤사이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속상합니다. 안 좋은 얘기죠. 실제적으로 황사도 이제 물려올 거고, 봄이 되면 황사도 올 거고, 봄이 좋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황사도 열심히 올 거고, 모두 올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클린앤사이언스는 살짝이 자기들만 혹시 씩 한번 웃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가져가도 된다라는 답변을 건네주셨어요.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대기질이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좀 씁쓸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좋은 종목을 꼭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다양한 경제면의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김권진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